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2.02% 상승력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리플코인이 상승한다. 근데 다른 코인들은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고 밈코인들도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는 와중에 가장 먼저 빠르게 반등력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좋은 의미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올랐고 밈코인도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이들이 조정을 갖고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요렇게 이 바닥 박스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만 했기 때문에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으니 당연하겠지만 지금 이 박스권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물론 두 분 다 틀린 말씀들은 아닙니다. 다만 이 리플 코인이 현재 시점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고 있느냐가 앞으로의 모멘텀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지난번 박스권 라인을 형성했을 때 여기 그리고 여기 라인 이렇게나 바닥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데 700원 라인을 지지받는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 고래들의 움직임 속에서 고래들이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이 뉴스가 어떤 걸 가리키는지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할 거거든요. 자, 지난번 700원 라인 이탈했을 때 뭐였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였습니다. 이때는 SEC가 항소를 다시 결정했다. 자, 그 부분 때문에 떨어졌고 다시 700원 라인을 지지받고 움직였거든요. 자, 왜 이 700원 라인을 지지받는데 고래들은 계속 매도가 나온다고 할까? 자,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속보 내용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겁니까? 리플 오늘 날짜 나왔던 부분을 보시면 리플 고래가 3,100만 개의 리플의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전에도 10월 3일에도 리플 6천만 개의 리플이 매도가 되고 있다. 리플의 매도 압박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도 관측이 예상되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도 시점을 찾고 있다. 라고 보시면 리플 코인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다. 고래들이 계속 손을 털고 나가고 있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고래가 매도를 하는 것은 그냥 시장가로 거래소에 그냥 내놓고 파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매도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블록딜을 말합니다. 자, 블록딜이 뭐죠? 대량 매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금 더 저렴한 단가에다가 내가 이걸 매도할 건데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블록딜이죠.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이 손이 바뀌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 손바뀜이 나온다. 무엇을 말하죠? 주식 거래 오래 보셨고 코인 거래 오래 보셨으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손바뀜이 나온다는 것은 고래들의 턴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고래가 유입되면서 그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슈팅 구간을 가져오게끔 만들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리플이 갖고 있는 최근에 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리플의 ETF입니다. 자, 이게 10월 26일 날 나왔던 뉴스 보시면 솔라나, 리플, ETF 신청, 트럼프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콜옵션에 불러오고 있다. 자, 이 ETF라는 건 뭐라고 했죠? 펀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펀드라는 것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한데 고래가 이 펀드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한 저점의 매수 시점을 찾으려고 하겠죠. 비트코인 ETF에 우리가 열광했지만 비트코인 ETF 나오자마자 막 수가적으로 끊어짐없이 올라갔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왜 이렇게 안 올라갔을까? 이 부분을 먼저 짚어드릴게요. 고래들이 손 바뀌고 있다라고 했고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또 다른 매수자가 나온다는 거고 손이 바뀐다는 것은 고래들의 턴이 바뀌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기 뉴스를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부분입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이 부분이 승인 나오기 시점이 가장 최저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저가라는 것은 고래들이 매수했을 때 부담 없는 단가 당연하겠지만 이들도 수익 구간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고래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저점에 매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최저가에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될 것이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매집이 먼저라는 겁니다.
매집이 먼저.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다들 아시죠?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것은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 내려서 확실한 저점에 들어가는 것을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되실 겁니다. 왜? 니플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도한다고 하는데 단가는 어때요?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왜 유지를 할 것인가? 정말 고래가 이제는 나 니플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할 거야 라고 한다면 거래량도 올라와야 되겠죠.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700원을 이탈해야 되는데 왜 70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고래가 매도를 한다라고 해서 손 털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도라는 것은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경로를 말한다는 거. 개인이 매도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블록딜은 매수자를 틀림없이 찾은 다음에 매매가 일어난다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플 코인이 어떻게 움직임을 앞으로 가져갈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고래들의 움직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SEC. 최근에 미국 법원에서 어떠한 결정을 했는데 SEC한테 경고 아닌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세 번째로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1번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어서 매입 단가가 1,500원 이상입니다. 2,000원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입 단가 올라올 때가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아니죠. 추가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과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제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모두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이 모든 부분들 하나씩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날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부터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다우가 0.9%, 나스닥이 2.76%, S&P 500이 1.86%나 하락 압력을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미국 증시를 왜 봐야 되느냐?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 코인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디에 투자하고 있고 이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미국의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 기관들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코인 시장만 좋을 수 있습니까? 안 좋죠.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데 투자를 했어. 투자 자금을 돈이 없으니까 회수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주식시장도 떨어지면서 코인 시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플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니플 코인이 왜 안 움직였을까? 그 부분에 대한 가장 베이직적인 생각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이렇게 미국 증시가 혼란스러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미국 증시에서 또한 해당되는 테크 기업,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의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좋을래야 좋을 수 있습니까? 안 좋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그대로 영향을 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1억 원을 다시 이탈했습니다. 3영업일 연속적으로 하방 압력 가져왔고 잘 나가던 민코인들 또한 하락 압력을 가져왔다. 이게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같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니플 코인만 홀로 올라간다. 아, 기분 좋다. 이게 아닙니다. 니플 코인은 올라간 게 없으니까 떨어질 때도 당연히 떨어질 자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게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시점이 왜 이렇게 고래들은 이 박스권 라인을 지키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벌이고 있을까?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니플 ETF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니플 코인들, 니플에 대한 고래들의 등장과 함께 보안 강화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게 니플이었다는 거. 지난 10월 13일부터 니플 코인의 고래가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매도 물량만 나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매도하는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매수자는 또한 대량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대량 매매입니다. 블록 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왜 나타나냐? 당연히 확실한 저점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9월 16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거래소에서 2천만 개의 니플이 이동되었다. 어디로? 지갑으로 이동됐어요. 근데 불과 며칠 안 돼서 10월 달에는 다시 또 거래소로 이동되었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왜? 손이 바뀌고 있는 현재 시점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니플의 고래들이라는 거. 개인들은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죠. 올라가지도 않아.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끌어올려. 계속 이 박스권만 만들어. 개인들은 이 횡보하는 시장을 가장 싫어합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시점인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밈코인 올라가는 거 보시죠.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보시죠. 그러면 당연히 비교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명확하지만 니플이 안 움직인다면 개인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지금 시점은 이런 불확실성들이 확실한 저점 라인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거래소의 니플의 잔고가 최저치였던 부분, 지난 9월 달만 하더라도 7개월 내 최저치, 지금도 잔고는 최저치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소에 니플의 매도 물량이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매도할 물량도 없는 거예요. 씨가 말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걸 말합니까? 지금 시점이 확실한 저점 라인을 계속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할까? 내가 이 바닥이라고 하니까 나 그럼 비중 확실하게 들어가가지고 내 매입단가 높았던 거 확실히 떨어뜨리고 나서 수익 구간도 더욱 빨리 올 수 있으니까 바닥에 한꺼번에 비중을 다 실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되죠. 왜?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에요. 100% 비중을 다 싣고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투자 심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건 금융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올라가는 거 절대 없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일 거니까 여기에다가 우리는 개인들입니다. 당연히 돈도 제한적이고 시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고래처럼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확실히 나누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갖고 와야 되는 게 바로 니플이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의 ETF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때 시점이 확실한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니까 우리 이 부분을 역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니플의 ETF가 나온다더라. 니플의 IPO가 나온다더라. SEC가 이제 곧 항복할 거라더라. 미국 법원은 기각할 거라더라. 이러한 이벤트들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건 현실입니다.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지지받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매매 방식도 조금씩 바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고래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지금 현재 시점에 이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문자 넣어드릴게요.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 고래들의 움직임부터 하나씩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지금 바로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미국 법원이 어떠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어떤 뉴스인지 먼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미국 법원은 뭐라고 합니까? 니플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 SEC한테 새로운 명령을 발행했다. 이게 오늘 날짜 나왔던 뉴스거든요. SEC 정말 지긋지긋하게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SEC가 니플한테는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의 악재성 이벤트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수익 구조는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긋지긋하시지만 SEC, 미국 법원의 결정, 미국 국회, 미국 의회, 그리고 11월 5일 날 나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하나씩 우린 빠짐없이 체크해야 됩니다. 자,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SEC한테 해고 경고 발령을 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1월 15일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실패할 경우에는 항소는 기각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SEC가 니플을 어떻게 항소했습니까? 니플은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이게 아니죠. 바뀌었어요. SEC는 니플 너희 증권 아닌 거 이제는 알겠어. 근데 너희들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항소를 했다 하더라도 항소하는 것은 SEC의 권리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 어떻게 할지는 미국 법원이 결정을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SEC 건은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전에 나왔던 뉴스를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SEC는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자,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근데 CFTC는 누굽니까?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기관을 같이 들고 나온 이유는 둘 다 모두 코인 시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SEC는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 시장의 80%는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CFTC는 뭐라고 하죠? 80%는 모두 증권이 아니니까 증권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기관이 모두 주장이 틀려요. 그러면 당연히 SEC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왜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을까? 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또한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접목해보면 SEC가 지금 얼토당토한 이야기로 니플을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도 그도 그럴 것이 11월 5일 날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개 기관이 니플을 붙잡으면서 투표를 해야 되는 미국 국민들의 투심을 흔들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정권이 바뀌게 되면 SEC 위원장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이 부분을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한 딜을 했다. SEC 위원장이 마지막 똥을 튀겼을지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니플한테는 유리하게끔 흘러가게끔 만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니플 코인은 앞으로 계속적인 모멘텀을 발휘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니플 코인이 SEC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SEC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 하실 텐데 SEC는 꼭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고 SEC 때문에 못 올라갔던 부분 단가가 얼마입니까? 바로 1,000원대입니다. 이 1,000원을 맞고 떨어지고 지긋지긋 하시죠? 왜? 올라갈 것 같으면 내려오고 올라갈 것 같으면 내려오고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보시면 SEC가 얼만큼 니플한테 압박감을 줬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는 그 순간이 니플한테는 새로운 변곡점이 생기는 시점이고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이 나오기도 전에 이제는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도하고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박스권 라인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어떠한 매매 관점이 있어야 될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먼저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EC는 미국의 법원에서도 버림받고 있고 미국의 국회에서도 버림받고 있다.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 SEC 위원장은 2025년도에 사임할 것이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SEC 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하나씩 알아봤는데 이제부터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확인 한번 해드릴 거니까 영상
조금 길 수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니까 그 부분까지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A 고래의 움직임과 해당하는 SEC의 움직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 부분을 먼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코인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니플에 투자하죠? 지금 현실 금융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니플이기 때문이에요. 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하죠. CBDC에 대한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갖고 있죠.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국제 무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거니까 기관용으로 설계했던 니플입니다. 말 그대로 CBDC는 뭡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 글로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죠.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왜 못 올라갈까?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관점, 그리고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이들은 돈도 엄청나게 많고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도 바꿔가면서 니네가 사고 우리가 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개인들은 당연히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니플 코인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니플 CEO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후에 주요 암호화폐 규제는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10월 25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대통령 선거 누가 되더라도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누가 되더라도 정부 정책은 바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자신감은 모멘텀에서 나오는 거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니플 해당되는 일본 은행들은 니플 도입 준비가 끝났다라고 합니다. 일본 은행 중에 가장 큰 은행은 SBI입니다. SBI 은행이 니플의 가장 최대 주주인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시죠?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니플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 코인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 업그레이드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이게 9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뉴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니플,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미칠 영향. 자, 두 가지로 분류해서 업데이트를 했다고 했죠. 자,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자, 기관용을 설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기관용이라는 것은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관여하면서 트럼프가 이야기했죠. 우리는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만들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코인 시장은 이제 실질적인 국가 간의 거래에서도 이용하겠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니플 또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서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서 기관용으로 먼저 설계했다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 니플의 유동성과 거래에 중점한다. 이건 뭡니까? CBDC에 대한 물량 흡수, 또한 IPO, 그리고 ETF, 이러한 부수적인 ETF에 대한 승인권들,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두 가지, 두 번째 옵션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니플 코인 어때요? 많은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한 스텝 한 스텝씩 밟아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자, 니플 이게 한국에 왔을 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이 커스터디가 뭐라고 했습니까? 은행이에요. 은행과 같은 역할. 보유하고 보관한다. 이 부분이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커스터디 사업인데 당연하겠지만 니플 코인 자체가 커스터디 사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자를 주고 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다. 금융 토탈 시장을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이 커스터디 사업이 얼만큼의 시장 규모를 자랑합니까? 얼마예요? 10조 달러예요.
10조 달러에 전망하고 있는 게 바로 커스터디 시장 규모입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도 있고요. 이미 유럽도 있고요. 아시아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많은 부분들이 많은 국가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 니플은 확실한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앞으로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바탕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이 리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이게 뭡니다? 엔화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 출시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국 시장에 집중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자, 미국에는 두 가지 당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스테이블 코인과 CBDC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왜? 코인은 미국에서는 이제 버릴 수가 없는 카드가 됐습니다. 왜? 미국은 최초에 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코인은 더욱더 커졌거든요. 그럼 미국 입장에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코인과 함께 갈 건데 달러를 가장 위하는 일이 뭘까? CBDC일까?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일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죠. 왜? CBDC는 개인이 사용했던 거래 내역을 모두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건 개인 통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렸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직접적으로 니플이 관여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 입장에선 니플을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얘기하면 이 CBDC는 디지털 화폐다라고 말씀드렸죠. 디지털 화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CBDC를 개발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당연히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CBDC가 도대체 언제 개발하냐? 니플, IMF랑 CBDC를 개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언제 나와? 안 나오잖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왜? 삼성전자가 왜 컸습니까? 반도체 때문에 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미래적인 관측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니플 코인 모멘텀들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내용 보시면 증권이 아니라고 결정됐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 그리고 CBDC까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벤트들을 쭉쭉 가져가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대1 달러와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곧 코인 시장에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 CBDC는 말씀드렸죠. 디지털 화폐. 이 부분들은 앞으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을 가장 빛나게 할 주 재료가 될 겁니다. 또한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 이 두 가지는 SEC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죠. 근데 SEC랑 니플이 이렇게나 싸우고 있는데 승인 안 해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25년도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SEC가 그대로 리플을 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죠.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니플을 갖고 있던 SEC가 없어진다. IPO, ETF 바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운영사들이 ETF를 현재 신청하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니플 코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힘든 시점은 맞거든요. 정말 이 바닥각수권 라인을 계속적으로 이슈가 끌고 올라가니까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죠. 언제부터입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현재까지도 이 박스권 라인의 위치에 있으니까 지치죠. 저 또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또한 니플을 들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들고 있는데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니플 코인이 거짓말한 게 있습니까? 없죠. SEC랑 니플이 싸운다라는 거 모르고 있었습니까?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짚어갈 것이 니플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니플은 전체 코인을 대상으로 니플 SEC와 같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빠르게 합의점을 찾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움직임, 그리고 ETF에 대한 승인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SEC 건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우리는 예의주시하면서 그 추세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움직여야 되겠죠. 매수와 매도,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함께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이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 모두 문자로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니플 코인의 수익권을 끝에서 함께 우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